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재무 비율에 대해서 바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율이라고 하면 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수익이 얼마나 잘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활동성에 대한 부분, 얼마만큼 잘 뭔가 회전하고 있고 뭔가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얼마만큼의 해당하는 기간에 걸쳐서 우리 회사가 돈이 들어오고 돈이 나가고 재고자산이 소비되고 이런 걸 이제 활동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정성에 대해서 유동 비율이 어떻게 되고 당좌 비율이 어떻게 되고 단기적으로 우리 회사의 지급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은 중장기적으로 우리 회사는 지급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현금 기준으로서는 우리 회사가 오늘 당장, 어떤 사장님들 이걸 모르더라고. 현금 기준을 몰라요. 이걸 만약에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회사가 어떤 걸 수주를 해가지고 옵니다. 만약에 10억짜리 뭐 수주를 하나 따왔어요. 그러면은 원재료부터 시작해서 직원 뭐 OT부터 시작해서 돈이 막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회사에 돈이 얼마큼 남아있는지를 딱 보고, 우리 회사가 이게 한 6개월 정도, 3개월 정도 일이 진행될 것 같으니 돈은 나중에 받을 거잖아요. 그러니 돈이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돈을 받을 것인데, 중장기적으로 아니면 단기적으로 현금 기준으로 얼마만큼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분석을 만약에 못하게 되면은 은행이자 내는 것도 뻑뻑하게 되는 부분인 거고,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도 그래서 임금체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못하게 되면은 회사가 안정하다고 보기가 어렵다. 수익성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지표대로 이제 하나씩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에 대한 수익성을 보자고요. 매출 대비해서 총 이익이 얼마가 나는지, 매출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얼마나 나는지, 매출 대비해서 당기순이익이 얼마나 나는지, 이런 거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본 수익성, 자본이 이제 내 돈이라고 했잖아요. 내 돈 대비해서 순이익을 얼마만큼 내는지, 이런 거는 어디서 우리가 많이 봤냐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은행 대출 받아가지고 우리가 부동산, 상가 하나 살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부동산에서 수익률이 한 6% 나오는 것 같아요, 대표님. 이 얘기가 뭐냐면은 노예의 현금자산 투입을 해가지고 순이익을 그 은행 이자하고 다 빼고 순수하게 임대료 빼기 그 은행 이자 뺀 다음에 그 이익이 6% 된다. 그러면 이제 이 상가를 살만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브리핑 하지 않습니까? 회사도 그런 걸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본에 관련한 수익성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자, 생산성. 이거는 이제 뭐 생산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부가가치를 얼마큼 회사가 올리고 있는지, 부가가치라고 하는 게 이익, 인건비, 이자, 임차료, 세금, 감가상각비, 이런 거를 다 토탈해서 부가가치라고 보는 부분인 거고요. 이 부가가치가 매출 대비해서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가 부가가치율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참고 삼아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활동성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별표 3개, 별표 3개 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뭐 자원에 대한 것도 한번 봐야 되는 부분인데, 회전율로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총 자산 중 자산이 매출액 대비해서 얼마큼 움직이고 있는지.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회사 자산이 10억인데요. 매출액이 20억이 나왔다. 그러면은 2가 나오잖아요. 숫자 2. 그래서 그 실무적으로 1.2회 이상을 이제 권장한다고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경우는 좋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밑에 있어요. 운전 자본 규모. 매출 채권 회전율. 매출 채권이 예를 들어서 20억이에요. 그리고 매출액이 100억입니다. 그럼 5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5라는 숫자를 거꾸로 여기 분모로 집어넣고 1을 하면은 0.2가 나올 것이고, 거기에 곱하기 100을 하면은 우리 회사의 매출액이 발생하면 거의 외상거래에 해당할 부분인 건데요. 외상 매출 채권이 현금으로 들어오는 기간이 얼마만큼 걸리는지, 회전 기간이 얼마가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숫자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별표 한 3개 쳐놓고 계속 반복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입 채무 반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입 채무, 남한테 줘야 될 돈이 5억이 있다. 우리 회사 매출액은 20억이다. 그러면 이거를 아까 산식처럼 계산을 하게 되면은 회전 기간이 나와요. 그러면 남들한테, 우리 외상 거래처한테
돈을 주는 기간이 얼만큼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회사에 돈이 너무나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를 봤더니 매출 채권 회전 기간은 100일, 매입 채무 회전 기간은 30일. 그러면 우리 회사는 돈을 벌면 벌수록 70일에 해당하는 자금은 계속 묶이게 됩니다. 그러니 숨이 턱 막히기까지 차면은 은행을 다시 가겠죠. 돈 빌려 오겠죠. 안 좋게 가게 되면은 흑자 부도가 그래서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운전 자본 규모에 관련한 이 회전율을 잘 인지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회사의 전기가 작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기의 총 자산 대비해서 단기에 자산이 늘었다고 한다 그러면은 예전에는 뭐 90억의 자산이 있었는데 올해 100억이 되었다. 그러면 90분의 10억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총 자산이 얼만큼 증가했는지 비율을 보게 되는 부분인 거고요. 자기 자본, 매출, 순이익, 증가에 대해서 성장이 얼마가 됐는지 요걸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번 유동성 비율. 이거는 이제 채무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갚을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은행 쪽에서 이제 많이 보는 지표에 해당하는 부분인 건데요. 유동 부채 대비해서 유동 자산, 1년마다 움직이는 자산과 부채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200%냐, 300%냐라고 하지만은 실무적으로는 한 130% 이상이 되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근데 200% 이상이 된다라는 거는 우리 회사는 자금력으로 결코 그렇게 불안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좌 비율은 유동자산 중에서 재고를 뺀 현금 흐름에 해당하는 부분을 당좌 비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금 비율은 그거보다도 훨씬 더 타이트한 거. 당좌 자산 중에서도 나머지 짜투리 빼고 진짜 현금으로 들어와 있는 은행 예금 해당하는 부분에 해당을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한 20% 이상을 권장을 합니다. 유동부채 대비해서 20% 정도는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현금이 유동부채에 대비해서 현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금 방어기간. 1일 평균 현금이 있어요. 우리 회사가 하루 동안에 얼마만큼 현금을 지출하시는지를 분석해서 우리 회사의 자산이 며칠이 지나면은 다 말라서 없어지는지를 분석을 해야 되는 지표. 이 칸에 해당하는 이 챕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부채 비율 이제 나오죠. 자본 대비해서 내 돈 대비해서 남한테 갚아야 되는 부채가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이것도 은행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율에 해당을 하겠죠. 그리고 이자 보상 비율. 이자 비용 자체가 뭐 1억이 나왔다. 영업이익이 2억이 나왔다. 라고 하면은 2배 정도가 해당을 하겠습니다. 근데 은행 이자하고 이익하고 2배 정도 차이 나는 거 가지고는 성에 안 차겠죠. 적어도 은행이 100이라는 걸 벌어가면 나는 300이라는 걸 벌어야 된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3배 이상을 권장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금 흐름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자 비용 대비해서 현금 흐름 이자 보상 비율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아까 앞전에 있었던 그 내용하고 좀 일맥상통한 내용인 건데요. 이자 비용 대비해서 이렇게 퉁치고 나면은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현금 흐름에 대한 중요도가 얼만큼 차지하고 있는 비율에 해당을 합니다. 자, 사례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유동성 비율, 유동 비율이라고 부릅니다. 자, 49억이라고 하는 돈은 저기 오른쪽에 유동부채에 해당을 합니다. 남의 돈 즉시 갚아야 될 돈이 49억이고요. 내 돈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게 27억에 해당을 합니다. 자, 상식선에서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안전한 부분일까요? 조금 불안한 부분에 해당을 하겠습니까? 조금 불안합니다. 남한테 줘야 되는 돈이 훨씬 더 많다. 그러니 이게 100% 이상이 되어야 조금 좋은데 55%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회사는 언제나 늘 은행한테 눈치를 봐야 되는 회사에 해당한다. 당좌 비율, 유동 비율보다 훨씬 더 협소한 부분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당좌 자산에 해당하는 이 재고 자산 10억을 걷어낸 17억에 해당하는 부분이 몇 %인지를 보고, 자, 이 부분이죠. 35% 이렇게 나온다고. 이 역시도 조금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라가야 됩니다. 이 왼쪽에 있는 내용들은 올라가야 되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비율들은 내려가면 좋습니다. 현금 비율
49억에 해당하는 유동부채, 남한테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돈이 49억인데 4억 8천, 한 10% 살짝 못 미치는 금액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단기 유동성이 낮은 편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한 20% 수준은 좀 유지해줘라 라고 하는데 이 회사는 한 절반 정도 수치에 해당한다. 그러면 이 회사는 얼마 있어야 되냐면은 한 9억 정도에 해당하는, 10억 정도에 해당하는 보통 예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결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부채 쪽으로 가보면은 유동부채가 49억이 나오죠. 근데 부채 비율은 이렇게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23억 대비해가지고 91억에 해당하는 총 부채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23억은 어디서 나오는 그림이냐면은 요 밑에 자본 총계가 23억. 그러니 내 돈 대비해서, 이건 내 돈이잖아요. 요거는 남의 돈. 내 돈 대비해서 남의 돈이 한 380%, 한 4배 가까이 많다.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죠. 이 회사에 누가 돈을 빌려주고 싶겠습니까? 남의 돈이 훨씬 많은데. 그 밑에 있는 수치를 보자고요.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은 우리 회사의 총 부채와 자본 총계인 110억 대비해서 차입을 단기 차입 20억, 장기 차입 42억 해서 62억만큼 차입금의 의존도가 54%가 되는 어마무시한 차입금을 가지고 있다. 자기 자본의 증가, 우리 회사 자본 자체가 23억, 전기에는 이제 20억이었어요. 전기 대비해서 올해 3억 2천이 늘었으니 15.79%만큼이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양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손익계산서를 보게 될 부분인 건데요. 자,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매출 증가율은 마이너스 3.54%로 나타나게 되는 부분인 거고요. 영업이익률 자체가 4억 8천에서 4억 5천으로 떨어졌지만은 어찌됐든 수익성은 5.15%로 나오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은행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매출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익 자체가 조금 올려와 주기를 바란다. 그러면 뭐 나름대로의 우리는 경영 실적을 잘 내기 위해서 내실을 기했다. 이런 말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매출도 떨어지고 영업이익도 떨어진다 그러면 이쁘지 않는 재무제표가 될 수 있다. 단기 순이익이 나오는 이 율 자체도 3.69 이렇게 나오는 부분 위와 비슷한 내용으로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와보자고요. 이자 보상 비율이 나옵니다. 이자 비용이 1억 6,600이 나오죠. 그리고 거꾸로 올라가서 4억 5,200이라는 거가 위에 있는 영업이익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이자에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2.7배를 많이 내고 있는 부분이니까 돈 벌어서 은행이 1억 6,600 가져가고 나는 나머지 3억 2,400을 가져가는 그림이다. 그래서 이 보상 비율 자체가 한 3배 정도 이상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 벌어서 은행한테 다 줄 수는 없다. 자, 순이익 증가율. 전년 당기 순이익 대비해서 올해는 1,200이 상승을 했으니까 순이익 증가는 3.93%에 해당한다. 다소 양호하다. 자, 이런 비율을 도대체 언제 할 수 있냐라는 거죠. 언제 할 수 있냐면은 3월 31일이 다 되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게임 다 끝나고 나서 과연 의미가 있을까? 법인 2월 달이 이제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3월이 되고 나면은 결산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은행부터 시작해서 국세청부터 시작해서 외부 투자자 그리고 또 외부의 주주들한테 우리 경영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줘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결산을 어떻게 하면 이쁘게 하게 돼야 되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면은 부담 없이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